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지난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마감 종가가 1171로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금년 1월 둘째 주부터 하락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 그야말로 대폭락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에서 10년 전 그 사이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미 폭락은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하락하는 것은 이 폭락세는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의미 있는 반등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운임지수는 컨테이너선 그 해운업자 입장에서는 저게 수입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비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전체 그 시장에게는 물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지수 대폭락은 해운업자에게는 재앙이고요. 시장과 전체 산업에게는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현재 해운업은 사진처럼 세계의 카르텔 집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데 상위 두 개 동맹, 즉 그 2M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머스크하고 MSC, 이게 글로벌 1등, 2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 한 36%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 1등하고 2등이 저거 둘이서 이제 저것끼리 노는 중이고요. 오션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28%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한국의 HMM이 속한 더 얼라이언스는 17%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K 얼라이언스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선사들 중심이 돼서 일단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활동한다는 것인데 아직은 이 글로벌 해운 동맹으로서의 세력은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글로벌 거대 전문 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과점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대폭락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의 가격 폭락은 작년에 폭등의 이유가 해소되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즉 팬데믹 회복 과정이 급속히 진행된 거 아닙니까? V회복이라고 하죠. V자 회복. 그래서 공급망이 적응을 못하던 게 그게 지금 해소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 이전으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월스트리트저널 보도한 거 한번 보시면 현재는 LA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그런 큰 선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최소한 서너 주 이상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LA 컨테이너 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최근 작년 올해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내년 이후 앞으로 운임지수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소한 단기에 의미 있는 운임 상승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추가로 더 하락하리라고 봐서 내년에 1000선 깨지는 것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1번, 지금 공급 초과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글로벌 리딩 해운업자들 선봉량은 지금 왕창 늘려놨습니다. 컨테이너선 새로 주문한 양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 이후에 새로 인도될 컨테이너선 그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이 대략 한 63만 TEU라고 하는데 23년에는 245만 TEU, 24년에는 274만 TEU입니다. 25년에도 113만 TEU라니까 25년이 돼도 금년이 2배 이상 큰 선이 2배가량 큰 선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인도되는 게. 그래서 금년에 새로 인도되는 그 선복의 대략 8배 이상 8.2배 되는 엄청난 물량이 앞으로 2년간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폐선이 되는 컨테이너선도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 폐선할 그 배를 좀 더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은 그건 한계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폐선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처가 엄청난 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글로벌 해운업계는 컨테이너선 신조 발조 새로 세배 발주하는 거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IMO의 그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불황시에도 친환경 선박 발주는 멈출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멈추는 거는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이 아마 그 해운업계의 핵심 그 과제가 아닐까, 예?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2 of 3. 근데 해운업 수요 증가는 둔화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물동량 앞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물동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요. 경기 후퇴 시에는 물동량 증가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경기가 침체된다면 일시적 물동량 감소도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컨테이너선 물동량 급증하면은 그게 바로 경제가 고도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비실비실 늘어나면은 저속 성장한다. 즉 경기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감소 기간이 물동량 감소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혹독한 경기 빙하기가 되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막 신음소리, 곡소리가 막 진동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3 of 3. 예, 세 번째 이유. 그래서 1번, 2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거 가격 전쟁으로 저 해운 동맹이 재편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해운업도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작동하죠.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 중심으로 공급 구조가 지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프로덕트 믹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 중형, 소형 이 컨테이너 선박의 어떤 그 믹스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다 고려해서 결국 각 해운사들은 자신들의 배달 원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죽자 사자 지금 그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뻔하죠 뭐. 뻔하나 뻔합니다. 배달 원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1등과 10등의 배달 원가는 현저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1등이 배달 원가가 가장 낮겠죠. 그래서 운임이 내려가도 1등 선사는 여전히 이익이 나는데 10등 선사는 어느 선에서는 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전쟁의 기본 구도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말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적 좀 덜한데 가령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쟁도 지금 해운업조 가격 전쟁하고 비슷한 구도 아닙니까? DRAM 가격 더 내려도 삼성전자는 이익이 나지만 다만 삼성전자는 그 이익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꼴찌 기업은 벌써 적자 나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적자 나는 기업이 늘어나겠죠.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죽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힘없고 그 가난한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운업은 여기서 지금 설상가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투자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등은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랑이 찢어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10등을 잡아먹어버리는 방향으로 해운업판이 다시 짜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령 이런 겁니다. 1등 그룹이 공급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삼성전자가 생산 줄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1등이 이런 덩신짓을 할 리가 없겠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해운업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운업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 아닙니까? 반도체만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고 무역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뭐 경제 대국이라고 말을 할 만하죠. 근데 앞으로 더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성장해야 될 텐데. 그래서 조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 못지않게 해운업도 글로벌 탑 기업으로 이게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HMM 뭐 글로벌 순위가 지금 뭐 한 8등, 9등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매년 올라가서 수년 내에 5등 안으로 일단 올라서기를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해운업 글로벌 해운업 불황 시대에 한국 해운업이 글로벌 위상을 높일 그런 호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걸 위해서 이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장하는 방향은 딱 뭐 분명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배달 원가 팍 낮춰야 합니다. 배달 원가 팍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추구해야 합니다. 가격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글로벌 해운 동맹이 저렇게 막강하게 굴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가를 낮춰야지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원가만 낮으면은 이익이 남고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 원가를 낮춰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배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즉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이 선봉량 확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경쟁에 맞서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사가 여기서 배를 직접 소유하는 거, 그걸 전부 다 소유하는 거 이거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위험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 한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즉 용선 시장이 이제 발전하는 게 중요한데, 요 용선 시장은 현재 가령 글로벌 시장에서는 용선 전문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선박 펀드가 있는 것이죠. 선박 펀드 산업이 금융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모펀드들이 여기에 가담할지 여부는 이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돈 벌 자신 있으면 달라드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적절하게 이 선박 펀드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쓸데없는 규제 풀어버려서, 그래서 돈 벌 자신 있고 현재 능력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마음껏 선박 펀드에도 달라들어서 돈 벌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정부가 일정한 선박 펀드 운영해서 가령 이제 이거죠, 해양진흥공사 등에서 선박을 발주해주고, 그래서 해운사가 적절한 가격으로 한계 소요에 바로 적절한 비용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해운업 지원 방안 발표한 거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거 앞으로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반도체 투자도 말이죠. 가령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으면 알아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지원한다고 할 때 핵심은 중소기업들이죠.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들이 많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제 반도체 지원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해운업 분야는 못지않게 이렇게 공적으로 선박 발주 늘리고 용선 시장을 좀 공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런 핵심 산업이고 글로벌 경쟁력 유지하고 이걸 더 높이고, 그러니까 안 뺏기는 거죠. 한국이 지금 1등 하고 있는 거 앞으로 계속 앞으로 영문토로 1등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운업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제는 그렇고, 저건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령 HMM 이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초에 해운업 잠시 끝났다. HMM 저거 팔아치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예, 지금도 변한 거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도 변한 거 없습니다. 가령 최근에 기사처럼 산업은행이 HMM 지분 매각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산업은행이 매각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죠. 이걸 이제 호재로 인식해서 그 폭락하던 주가가 살짝 올랐습니다. 최근에. 머스크 주가하고 이제 그래프 비교해 보면은 머스크 주가보다도 조금 더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지분 매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전문 해운업 육성을 위해서 오너가 나서야 하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위에서 본 것처럼 이 해운업 상당한 불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저 지평선에, 저 수평선 위로 또는 지평선 위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원하는 가격으로 사줄 기업이 있을지 일단 의문인데, 그러나 뭐 싸게 팔면은 누군가는 살 겁니다. 저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깔아앉는 중인데 새로운 주인이 무슨 수로 경영 실적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시장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로벌 해운 시황이 악화되는데 새로운 오너가 무슨 수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익 전망이 우울하다면 그래서 내년에도 HMM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